대출이 감당이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최대 한도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올바른 행위일까요? 투자 말고 실거주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출이 감당된다고 하시면 대출 6억을 풀로 받으시면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해당 구간에 있는 물건들은 정고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실거주로 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끌 실거주와 상급지 갭투 차단이라 하급지는 지금 규제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시간은 흘러야 알겠지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상급지랑 하급지, 흔히 말하는 그 좋은 데랑 안 좋은 데랑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굳어버리면은, 그리고 물건도 없으면은 밑에 걸 팔아서 위로 올라가는 갈아타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급지도 물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불장이 오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급지에서도 막 팔리고, 신규 진입자는 상급지에만 들어가지 않잖아요.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뭐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많으면은 이제 신규 진입자에 맞게 팔면서 위로 올라가는 갈아타기 수요가 생기는데, 그런 갈아타기 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상관이 아예 없다고는 또 보기 어렵습니다. 새가 끼어있는 물건을 산다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이해되는 게 맞나요? 당장은 괜찮죠. 다만 전세 퇴거 대출 관련해서 질문들이 계속 있잖아요. 전세 퇴거 대출은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대출의 한 종류거든요.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거를 1억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다고 봐야죠. 아예 안 받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까요? 대구 규제 그 자체로 지방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이 좀 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현명한 거는 역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거든요. 투자조차도. 왜냐면 내가 다주택인 경우에는 주담대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 나오게 되면은 하나를 제일 좋은 걸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서울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정책이 돈이 지방으로 몰리는 거를 유도했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방 투자에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주담대 제외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다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그러면 투자 뭐 대구 사러 갈 거야? 라고 하면 일단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아니요, 안 갈 건데요? 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 다 채워놓고 그리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질문이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다 했으니까, 이 투자 수요라는 건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지방으로 갈 거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취득세 중과는 풀어줘야 지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창원은 가격감을 어느 지역이랑 비교해야 할까요? 거의 수원급 가격이고 타 중소도시와 다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울산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미 조금은 오른 단지에 들어갈지 아니면 많이 저평가된 단지에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를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오른 단지가 얼마나 조금 올랐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 특정보다는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전히 좋은 거가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이긴 한다고 생각해요. 정고점 부근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많이 오른 거 아니면 정고점에서 그 밑에 많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많이 저평가된 단지와 조금 오른 단지의 투자금이 큰 차이가 없으면 조금 오른 단지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못난이 물건 연초부터 광고 내놓고 겨우 계약서 썼습니다. 그 사이에 갈아탈 후보 물건이 확 내려왔네요. 과거에 후보들이 계속 걸리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거 해야겠죠?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선택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요. 일단 지금은 좋은 거를 한 방에 가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한 방에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갈아타기를 좀 자주 하면서 하는 게, 좀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하는 게 거래 비용은 좀 들더라도 대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여전히 많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거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종부세 구간이나 혹은 세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근데 내가 무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급지 정도 물건이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 실현 후 상급지 물건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주택까지 한 채 더 매수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4급지는 가격이 비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질 지언정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급지는 어떠냐? 상급지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가 중요해요. 전세가 받쳐주냐 아니면 전세가 못 받치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봐야죠. 아직은 수익 실현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달린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매수는 무조건 가격 수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군이어도 싸면 사야 되는 거고 4군이어도 비싸면 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물건을 이제 보실 때 가격 수준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서초동 14억에 전세 마쳤는데 28년에 아크로드 서초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자이본이 추후 전세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되는데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실거주는 어렵습니다. 올해 1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남으신 거잖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년은 아주 먼 시간이고 원래도 입주가 있어서 1군의 전세가 조정이 될 거다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매입자가 딱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잔금을 치는 그게 지금 안 되는 단지가 되어 버렸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매입자의 물건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매입자가 이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서초 쪽, 강남 쪽에 전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메이프자이보다 훨씬 더 컸던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고요, 헬리오 시티도 마찬가지고, 개포 아이파크 DH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전세를 맞췄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전세가 이게 뭐 다 시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데, 지금은 물건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물론 전세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만약에 매매가 이렇게 좀 여의치 않게 한다고 하면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세가 오히려 엄청 좋은 기회죠. 메이플자이의 시세보다 2, 3억 정도, 2, 3억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더 신축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현금으로 어떻게든 해서 오지 않을까요? 그 현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남과 서초의 엔간한 단지들은 다 전세가 15억입니다. 이미 상승장의 관성이 살짝 남아있지만 아직 전고점을 뚫지 않은 가격의 강서구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당 가능한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실거주가 필요 없어서 올 현금 갭 매물인데 지금은 전세가 높지만 정책으로 인해 추후 전세 맞추기가 어려울까봐 살짝 걱정이 되네요. 가격이 싸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강서구 전세가 지금 높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세팅이 돼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세가 얼마나 세팅이 돼 있는지 좀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다른 물건들은 5억인데 해당 물건만 뭐 5억 뭐 7천이다,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후에 역전세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 절대가 수준이 높진 않거든요. 전세 상승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 리스크는 져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수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도둑놈 신보라고 봅니다. 리스크가 있어야지 수익이 있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고민은 아니고 올 것이 왔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내 맘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여러분 잠깐만, 도대체 이상형 월드컵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죠? 이슈가 너무 많아 지금. 원래 이상형 만나기 어려워요. 미나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이상형은 원래 그래서 이상형인 거예요. 2주 뒤에 이상형 월드컵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상형, 내 이상형은 나중에 만나.